합니다. 예, 상주 문경 상주 출신 이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의원님께서 정책 질의하자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서실장님께서는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뭐 조금 빨리 하세요. 건너뛰면서 봤습니다. 봤어요? 네. 요새 지금 막 시중에 패러디가 넘치납니다. 그 중에서 문재인 게임, 이재명 게임도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게임 한 내용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부동산세 증세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입니다. 요건 뭐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임 집값 올리기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무주택자는 탈락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집합금지 영업 제한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탈락입니다. 네 번째 게임은 생필품 물가 인상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서민은 탈락입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취준생은 탈락입니다. 이게 지금 시중의 민심입니다. 민심.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께서 국회 오셔갖고 시정연설 하실 때 보니까는 엄청나게 깨알자랑 하시던데 너무 민심과 청와대의 정서는 너무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동산 관련돼 갖고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8월 취임 100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이 주머니가 하근이긴 합니다만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 이렇게 장담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20년 1월달 신년사를 통해서는 이제 전쟁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21년 올해 신년사 뭐라 했습니까?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실장님도 매우 송구스럽죠, 국민들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아픈 곳입니다. 예. 예, 송구스럽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최선을 다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근데 국민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유, 그 진정성을 못 느끼겠어. 응? 왜? 뭐 2017년에만 해도 6번, 2018년도 5회, 2019년도 7회, 2020년도 6회, 연평균 6번씩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주머니 속에 대책을 꺼내놓으니까 아니 동네 김밥집 메뉴판도 이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동네 김밥집 메뉴판도 이렇게 자주 바뀌면 망해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뭐랍니까? 도대체 이놈의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 뭐랍니까? 정부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이사 대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실패를 보여주었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값만 쭉쭉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살펴볼까요? 참 깝깝합니다. 역대 정권별로 그 주택 인허가 가구 수를 보게 되면은 노무현 정권 때 253만 가구, 이명박 정권 때 228만, 박근혜 정부 때 261만, 문재인 정부 때는 올해 2월 달까지 187만 가구입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1인 가구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내실 것도 없으면서 이게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그 경실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억 5천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역시 정권별로 보게 되면은 노무현 정부 당시는 94% 올랐고, 김대중 정부 때는 73%, 문재인 정부 때는 53% 올랐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는 27%, 김영삼 정부 때는 26%, 이명박 정부 때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아파트 값 시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문재인 정부나 좌파 정부에서는 무조건 부동산이 쭉쭉 올라가고,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집값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라 하냐면은 좌파 정권은 부동산 불패다. 이 불패라는 게 잘해서 불패가 아니고 좌파 정권 부동산 투기는 불패라는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죠? 당연히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죠? 예. 근데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아니 지표라는 것은 어떻게 아닌 것도 뭐 뭘 맞다고 맞는 인용을 것도 해서 어떻게 하는데. 해석하느냐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면 하여튼 의원님 그 지표 가지고 설명한 만큼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나가 사회자님만 달라서 저 사회자님한테 시간 달라서요. 나한테 달라지 마시고. 네, 시장님 드리겠습니다. 그 정부 이사 대책 발표 후에 LH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정권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 공공기관 직원들의 문제라 이렇게 대통령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막 쏟아내지요. 멈추지 말고 정치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 철저하게 한수해야 된다.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 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거는 100억대 땅 투기 사건인데 그보다 더 큰 100억의 100배 조의 대장동 이 부동산 게이트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인 협력해서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그냥 슬쩍 하고 맙니다.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뭐 말씀으로서는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수사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굉장히 강도도 약해요. 그래서 좀 묻습니다. 실장님.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야당 의원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한번 요청도 드렸는데 이제는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비서실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국민들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게 70%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날 입만 열면 국민의힘이 게이트를 어쩌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더더욱이 더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대통령께 특검을 좀 해야 된다고 결단을 내셔야 된다고 한번 요청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없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는 거 고민만 하다가 임기 끝나면 국민들이 실장님 보고 뭐라 하겠어요? 대통령께 이번 문제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지도 모른다라고 좀 건의를 하세요, 실장님.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건의하세요. 엄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뭘 엄중하게 지켜봐요? 지금보다 끝나지. 예, 실장님 의원님께 네, 말씀하시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어제 이제 시정 연설에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예산에 대한 시정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늘 직접 한 이유가 국회에 대한 어떤 권위의 그런 인정이고 국회에 감사함도 표시하고 그러면서 이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에 어떤 걸 담았으니까 이걸 도와달라 이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성과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런 성과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자기 자랑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을 너무 좀 그래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대통령이 40%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 70%가 요구하는 특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논의 중 결과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답변 다 되셨습니까, 실장님? 예, 수표 같은 거 저도 자료 그려놓고 낼 만한 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